자, 시가 팔문 포국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팔문법의 이해를 먼저 볼 텐데요. 팔문법은 앞에서 한번 했었죠. 팔문법은 앞에서 했는데 시가가 붙었어요. 시가.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일진을 중심으로 하냐 또는 시주를 중심으로 하냐 그 차이가 있다 이야기했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 팔문법의 이해를 보시면 시가 팔문법은 역시 시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주를 중심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죠. 시가 팔문법은 시를 중심으로 하여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경문, 계문, 휴문 이 8가지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외울 건가? 그 생상, 두경, 사문, 사경, 계휴 그렇죠. 자, 태어나서 생문, 상, 다치고 두문 부출했다가 경, 다시 경치보로 나가고 그 다음에 준, 사문, 죽을 만큼의 경, 놀래서 계문, 문을 닫고 문을 열고 나와서 휴문, 쉰다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생상, 두경, 사경, 계휴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각자 편하실 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8가지 팔문을 배치한 것을 말하는데 앞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기문이 있었고요. 이 일가기문은 우리나라에서 쓴다고 그랬죠.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고 화기팔문이라고 한다. 이거는 앞에서 했던 문장 그대로예요. 그래서 일진을 중심으로 하는 일가기문은 즉 팔문법은 시가가 안 붙은 그냥 팔문법은 우리나라에서 발명된 방법이고 화기팔문이라고도 한다. 이에 반해서 이 시를 중심으로 하는 시가 기문은 주로 중국에서 사용하는 팔문법이다. 자, 시가 팔문법은 앞에서 다룬 팔문법의 팔문과 명칭이 같아요. 그리고 위치도 정의도 같아요. 그래서 생상, 두경 뭐 이런 식으로 쭉 순서도 같다는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궁도에서 중궁을 빼놓고 나머지의 그 8개 궁에 이 8가지 팔문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한 이 일가기문, 즉 일주를 중심으로 한 팔문법과 달리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팔문법과 구별되고 이 뒤에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자, 시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시가 팔문법이라고도 한다. 포국 방법도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다르다. 그 이야기 나오겠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문 정의도라는 것은 요 위치를 원래의 구궁도의 위치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 이 원래의 자리에 있던 거를 시에 해당되는 데 배치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얘가 뭐죠? 축이었죠. 얘가 인이었죠. 그래서 인월의 생, 상, 두, 경. 그 다음에 사. 뭐 여기는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거죠. 사, 경, 개, 휴. 자월에 감궁이 있으니까 휴식기에 있고. 자, 5월, 6월 달에 여기는 5죠. 5월 달에 날씨 좋을 때는 경칩으로 놀러 다니고. 그렇죠? 가을에 들어가면은 이제 죽을 만큼 힘들고 놀라고 그런다. 그래서 문을 열어두고 쉰다. 그랬을 때는 보면 뭐예요? 생상. 태어나면서 막 설치고 다니면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쳐서 상처 입고 두문부출하게 된다. 그렇지만 다시 마음 잡고 나와서 경치보러 나간다. 이렇게 연상해서 외우면은 좀 쉽게 외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생상두경, 사경계휴 이렇게 생상두경, 사경계휴 이런 위치가 이 정 위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가 팔문법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 방식으로 병법에도 널리 이용됐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원디대 기문연구라고 하는 교재에서 가졌습니다. 원래 이 강의도 제가 수업 들었던 2010년도에 그 둔갑 그 기문연구라는 책하고 거기서 비롯된 건데 거의 2022년도도 제가 한번 책을 구해서 봤는데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자, 시가 팔문법은 아주 오래된 전통적 방식으로 병법에서도 널리 이용됐던 방법이고 고대에서는
전쟁 중 어떠한 징후가 나타날 때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포착하고 시가 팔문을 포국하여 군대의 진군이나 매복, 적군의 공격, 암습 이런 거 했는데 실은 현대 와서 이런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인공위성, 위성으로 또 내비, 그리고 현재 자동차 하는 것도 다 내비도 뭐예요? 이거 군대에서 쓰는 이런 걸로 지금 응용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하늘에서 이 사람도 동향도 다 파악하는데 굳이 이런 거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지형지물을 잘 파악하는 그런 기술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서 이런 걸로 응용해서 이런 게 발달되었구나라는 정도만 파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터에서 짐승을 어느 방향으로 몰이해서 어느 방향에서 기다렸다 수렵할 건지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요즘 낚싯대는 뭐예요? 낚싯대도 물속에 어디에 고기가 많이 모여 있는지까지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이런 옛날 점성술 이런 기능들을 많이 대체해 나가고 합리적인 의사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굳이 이런 거는 참고하기가 좀 애매하죠. 옛날에는 객관적인 어떤 자료가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법에 의존을 했는데 지금은 굳이 다른 과학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인 연유가 그러하였다 정도 파악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시가 팔문법은 시간과 방향에서도 관련이 많은 방법으로 단 시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첨봉 구성과 어우러져 인간 만사의 기룡을 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시가 팔문법의 포국 방법을 요거는 이제 앞에서 뒤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배치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영국 집안을 중심으로 한다. 우리 얘는 뭐야? 사주팔자를 천간수, 집안수 해가지고 구성을 하죠. 그 다음에 시주의 부두를 산출하여. 요거는 뭐죠? 우리가 육식갑자 부두법 있죠. 그걸 해서 부두가 있는 궁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부두가 있는 궁의 팔문을 정의를 먼저 찾아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생상, 두, 경 이걸 먼저 찾는 거죠. 만약에 생문이면 요 생문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찾아보니까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부두까지 가는 거죠. 부두를 찾아서 가는 거 시군까지 시주까지 시에 있는 천간까지 가다 거기서 이걸 갖다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나중에 밑에서 나옵니다. 자, 부대궁이 있는 중궁이면 이공궁의 팔문정의를 쓴다. 이건 앞에서 많이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팔문을 시가 도착하는 궁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시가 도착하는 궁을 찾는 방법은 시간 부두가 놓인 궁에서 또 육식갑자를 세워서 시간과 만나는 자리를 찾는 것이다. 육식갑자를 세워가는 방법은 양둔이면 순행, 음둔이면 역행.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나중에 팔문은 무조건 시간 순서대로 시계 방향 순서대로 쭉 돌리는 것과 이 육식갑자 구궁도에서 육식갑자의 그 시주의 천간을 찾아가는 것과는 별개다. 이때는 찾아갈 때는 육식갑자를 세워서 나갈 때는 뭐다? 이거는 이 양둔의 경우는 구궁의 순행대로, 그다음에 음둔은 구궁의 역행대로 이렇게 찾는다. 이거는 달라요. 자, 밑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예를 들 거예요. 시의 자리를 찾았으면 그곳에서 그 놓았던 이 팔문 정의를 쓰고 그다음에 팔문을 구궁도에 안착시킬 때는 음둔 양둔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그냥 순행만 시키고 원을 그리면서 무슨 방향?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순서는 생상두경, 사경, 계유 순화하는데 만약에 놓은 게 경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다? 사경, 계유, 생상두 이렇게 순서로 나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거를 첫 글자에다 내놓고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상두경, 사경, 계유 이렇게 외워놓고 그거에 대해서 맞추어서 진행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대략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좀 여기에 참고 자료를 좀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2006년 3월 10일생인데 한번 볼까요? 2006년이면 병술년이고요. 자, 음력 3월이기 때문에 3월 10일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이건 양력이에요. 이건 양력이죠. 그 음력은 뭐냐면 이게 음력이에요. 자, 그러면은 3월이면은 이게 양력이기 때문에 음력은 밑에 쭉 있는데
이쯤 해당돼요. 이쯤 해당되는데 지금 제가 절반 잘랐어요. 자, 이쯤 해당되는데 3월 10일이면 여기에 있죠.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제가 했습니다. 자, 잘랐는데 자, 3월 10일이면 여기 있어요. 자, 10일이 있고요. 병인이에요. 3월 10일이고 양력으로는 여가 4월 7일이겠죠. 4월 7일. 양력으로는 4월 7일, 음력으로는 3월 10일 병인이래요. 자, 그러면 아까 병술년에 뭐죠? 임진월에 그다음에 병인일이 되겠죠. 병인일. 자, 이렇게 하고 시간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병술년, 임진월, 병인일, 무슨 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시면 병술년, 임진월, 병인일, 정유시라고 되어 있네. 유시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세를 갖고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양두니까요, 음두니까요. 자, 이거는 양두는 뭐냐면 양이 숨는다는 거죠. 그럼 뭐가 극성불인 거예요? 음이 극성불이죠. 음은 언제 극성불이에요? 동지 때. 그렇죠? 양이 극성불인 건 뭐죠? 하지죠. 그럼 이게 지금 이때는 하지 전이죠. 그럼 뭐죠? 이거는 동지 지난 거니까 동지가 지났기 때문에 음이 극성불이고 양이 숨었다. 그래서 양둔으로 보면 되겠죠. 양둔. 그다음에 절기로 보면 여기 3월 10일이 여기잖아요. 절기로 보면은 청명이 5일이에요. 그 다음에 고구가 20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양력 10월 10일이 여기잖아요. 3월 10일. 그러면 양력으로 보면 7일이죠. 여기서 말하는 건 7일이에요. 5일 갑자, 이 5일, 여가 5일이잖아요. 5일 갑자를 지났기 때문에 청명을 지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양둔이죠. 양둔. 왜냐하면 동지를 지나고 하지 전이니까 양둔의 청명을 지난 시점에 이게 이제 이 일주가 병인일이 이게 상원이냐 중원이냐 하원이냐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청명까지 절기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영국 집안을 중심으로 하면 청명을 지났으므로 양둔이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동지 이후에는 양둔, 하지 이후에는 음둔이고 일주 병인일은 상원에 된다. 여기 병인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병인일이. 자, 병인일이 여기에 있잖아요. 그럼 뭐죠? 상원이에요. 그러면은 병술, 임진, 그 다음에 병인, 그 다음에 병자연간에 아까 뭐였죠? 그 시가 있죠. 정유라고 했죠. 정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병인일은 상원에 속하여. 그 다음에 청명이 지났기 때문에 그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양둔인 거 알았죠? 양둔, 상원, 사국은 어떻게 나왔냐? 지금 앞에서 다 배웠어요. 보시면 자, 청명을 지났어요. 청명을 지나고 상원이면 국수로는 사예요. 그래서 사국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양둔, 상원, 사국에 해당됩니다. 그다음 시주를 봐야 돼요. 시주가 뭐냐면 아까 정유였죠. 정유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상원, 중원, 하원에 따지는 거니까 이게 아니에요. 자, 이거를 봐야 돼. 60갑자. 여기를 보면 자, 정유예요. 정유. 시주는 정유였어요. 그래서 정유를 보면 어디에 듣냐면 여기에 있죠. 정유를 보면 신에 해당되고 부두가 신금이고 그 다음에 갑오부터 시작하죠. 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제 이거를 아까 이게 뭐죠? 아까 1번에서 여기 뭐냐면 영국 집안을 만들어냈다고 가정하고 이제 그거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금의 가보라고 했죠. 정유일이었으니까 정유시였으니까요. 자, 이건 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신금에다가 뭘 써요? 신금에다가 쓰고 여기다 뭘 써야 돼요? 가보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했죠? 아까 양둔이라고 했죠. 양둔이 뭐죠? 수냉이에요. 구궁도에서. 그 다음 얘가 7이죠. 얘가 8이죠. 얘가 7, 8,
그죠? 자, 그러면 가보를 여기서부터 써요. 가보. 그다음 뭐죠? 을미. 그다음에 병신. 그다음 다시 일로 오죠? 정유. 순서죠? 7, 8, 9, 1, 2, 3, 4, 5, 6, 7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갑자 이거 할 때는 순행한다고 그랬어요. 양둔이기 때문에 순행, 음둔이면 역행.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유가 여기까지 오는 데가 여가 정이 여가 있죠. 그쵸? 정이 여가 있죠? 자, 정유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가 뭐냐면 원래의 구궁도에서 뭐냐면 이거예요. 경문. 팔문에서 경문. 그럼 경문을 어디다 쓴다? 자, 여기에 있던 경문을 어디로 가져온다? 이리 가져온다는 거죠. 여기다가 경문을 써준다는 거죠. 경문. 그러면은 두 칸 앞쪽 이리 왔죠. 그러면 계문은 이리 와야 되고 휴문은 이리 가고 상문은 이리 가고 생문은 이리 가고 산문은 이리 가고 두문은 이리 가고 이렇게 두 가지씩 옮기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써보면 자 이렇게 다시 써보면 자 여기에 경문이 있던 거를 이리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 써야 되겠죠. 수수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했죠? 생상 두경 사경 계율학죠. 근데 경부터 와 있죠. 이거 뭐죠? 논래경자죠. 사경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요? 시계 방향 양둔이니까 계휴 생 상 두 경 그다음 뭐죠? 사경 이 순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시계 방향 순서로 간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맞는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면 어떻게 해요? 맞죠? 자 경문 여기다 옮겨주고 생상 두경사 이렇게 여기다 8문을 써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완성된 걸 보면은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경문, 계문, 휴문, 생문, 상문, 두문, 경문, 사문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 자꾸 반복을 해서 암기하시기 뭐죠? 방법이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53년 9월 19일이에요. 요거는 좀 9월이라서 좀 하지 지났겠죠. 하지 지난 뭐 이거는 음둔이죠. 이건 벌써 달 갖고도 알 수 있겠죠. 음둔 갖고 알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년인데 앞에 건 뺐고요. 9월 달이기 때문에 뒷부분 나와서 7, 8, 9, 10. 자, 이거 뭐죠? 이건 음력이에요. 음력 9월. 자, 자시생을 보겠습니다. 자, 1953년은 계사년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7, 8, 9 음력 9월이기 때문에 이쪽쯤이겠죠. 자, 이쯤. 이제 양력이잖아요. 자, 9월 19일 보겠습니다. 9월 19일 여기 자. 만세를 처음으로 보여드리려고 이거 다 풀로 옮겨놓은 거 자르지 않고 자 이게 음력이에요. 이건 뭐죠? 이거는 양력이에요. 양력. 자 이거 음력 9월 19일이라고 그랬죠. 19일이면 여기 있었죠. 경술이 여가 있습니다. 경술 19일 양력으로는 26일이에요. 양력으로는 26일. 자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서 보시면 계사년에 여기 이제 앞에 앞장 보면 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앞장에 보면 여기 보면 임술월 계사년 임술월 아까 19일이 경수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시는 자시니까 병자시가 나오는 거고 자 여기서 아까 26일이라고 했어요. 26일이면은 자 상강이 24일이에요. 그 다음에 할로가 8일이에요. 그러면 26일은 아까 음력 9월 19일이 양력 26일이니까 이건 전부 양력이니까 상강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자 이거는 뭐냐면 하지를 지났으니까 음둔에 그 다음에 계절로는 뭐죠? 절기로는 상강을 지났어요. 상강을 지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죠? 저기 일주로는 경술이에요. 경술. 왜냐하면 경술 갖고 뭘 찾아야 돼요? 상, 중, 하를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경술일.
시는 뭐다? 병자시. 자, 이거를 필요한 걸 알아냈죠? 자, 이걸 가지고 지우면 안 되죠?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술일이니까 경술일이 어디가 있어? 여기 있죠? 그 뭐죠? 상원이에요. 자, 경술일이 여기 있으니까 상원이에요. 자, 음둔이고 상강인데 상원이고요. 상원이고 그 다음에 상강의 상원이 뭔지 봐야 되겠죠. 국수를. 자, 보시면 이게 지금 음둔이기 때문에 이거예요. 음둔 걸 가져온 거예요. 양둔 걸 가져온 게 아니고 음둔의 상강이 있어요. 상강. 여기 있죠. 상강. 상강의 자, 음둔의 상강의 상원이면 5죠. 5국수예요. 자, 이렇게 뽑았죠. 그러면은 음둔, 그 다음에 상원, 그 다음에 5국이 되겠죠. 자, 이거를 뽑아낸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음둔, 상원, 5국 됐죠. 음둔, 상원, 5국이 맞았죠. 자, 만수를 갖고 이렇게 뽑아냈어요. 이걸 뽑아갖고 뭐죠? 집안을 돌려야죠. 집안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되고 만드는 상태가 이거예요. 자,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시가 뭐냐면 병자시라고 그랬죠. 병자시. 근데 병자시가 이제 부두 찾아야 되는데 병자시가 찾으면 병자시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있죠. 병자시가 뭐예요? 기토가 부두가 기토가 되고 갑술로 시작해죠. 자, 기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여기다가 갑술을 쓰고 자, 이건 아까 음둔이라고 했죠. 음둔은 구궁도에서 어떻게 한다? 육식갑자가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럼 뭐죠 이게? 4죠. 3, 2, 1, 9, 8, 7, 6, 5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4니까 거꾸로 역행하니까 3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갑술, 자, 갑술, 의뢰, 갑술, 의뢰 2번에 가서 병자 여기 있죠. 병자. 그럼 병자에 해당되는 게 뭐였었죠? 생상, 두경, 사가 되겠죠. 사문이 되겠죠. 사문. 그러면 사문이 해당된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사문까지 찾아냈죠. 이렇게 해서 자, 기토에서부터 값을 시작해서 음두님으로 구궁도 역순으로 세워서 병자까지 세고 팔문을 시가 도착하는 구궁으로 옮긴다. 자, 이게요. 자, 팔문이 여기 사문이죠. 사문이 아니고 뭘죠? 이게 갑술 기토에 여기 있는 게 뭐였어요? 원래가 생상투죠. 두 문을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시 여기까지 의뢰 갑술 의뢰 병자 이렇게까지 세 가지고 이 병자 나오는 데까지 병자시까지 이 갑술에 이 부두에 있던 거를 이리 옮기는 거죠. 그럼 두 문을 이쪽으로 옮긴 거죠. 자, 그래서 두 문이 원래 여기 있던 거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두 문으로.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자, 두 문을 옮겼으니까 이걸 이제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메꾸면은 자, 이거 찾은다면 뭐다? 양둔, 음둔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육식값자 돌릴 때는 따지는데 여기서는 안 따지고 어떻게 돼? 시계 방향 순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자, 생상 두경 사경 개휴 이 순으로 했죠. 근데 두가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 뭐죠? 여기가 경, 사, 경, 개휴, 생, 상 이렇게 되겠죠. 이 순서로 돌리면 됩니다. 그래서 만나볼까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맞죠? 개, 휴, 생, 상, 두, 경, 사, 경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생상, 투, 휴, 개, 경, 사 맞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봤는데요. 자, 이거는 뭐 좀 복습이 계속 익숙할 때까지 눈으로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직접 자꾸 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요지는 뭐냐면 팔문법은 앞에서 했던 일문을 중심으로 하는 팔문법하고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팔문법이 있는데 일문을 중심으로 하는 팔문법은 우리나라에서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중심으로 한 팔문법은 중국에서 쓴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연유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용도에 쓸 수 있었는데 뭐 그거는 크게 의미가 현대적 의미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 먼저 우리가 이 청간과 지지를 그 숫자 넣어가지고 천반수 지반수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죠. 그 만드는 방법은 다 앞에서 배웠던 건데 그걸 토대로 해서 자 영국 집안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주의 부두 아까 얘기했던 시주 부두 두 번째 제가 좀 잠깐 착각했던 게 시주 부두가 나왔었죠. 시주의 아까 병자시였잖아요. 병자시에 해당되는 그 부두를 찾아가지고 다시 이것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자시 찾으니까 기토가 되고 값으로 있어요. 그래서 기토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다 뭘 쓴다? 여기에 뭐냐면 생상두 두문에 해당되는 거죠. 자리가 두문을 찾는데 여기 두문이라고 써놔야 되겠죠. 여기 두문을 써놓은 거를 두문 써놓은 거를 내가 뭐예요? 값을 자 이게 음둔이기 때문에 역행해 값을 을의 병자까지 와야 되죠. 그럼 두문을 이리 가준다는 거죠. 시에 해당되는 것까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된다? 시계 방향으로 순행을 시켜버리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두 생상 두경이라고 했죠. 두경 사 아니죠. 두경 이건 경치경자고요. 요거는 논리경자예요. 사경 개휴 생상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순서가 이 포국이 이렇게 맞게 됐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두, 상, 생, 휴, 개, 경, 사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예를 들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해석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자꾸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좀 이해를 하는데 실은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어플로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제가 좀 해보고 있는데 책에 따라서 지금 만세력 뭐죠 이게 이 어플도 이 만드는 방법이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그 어플을 보면은 책에 따라서 싹 세팅이 되게끔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제가 이렇게 만드는 법이 일정하지가 않은데 이걸 가지고 해석해내는 것도 일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불안해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몇 번 경험하면서 느꼈던 건데 사주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해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기문둔갑은 만들어내는 이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해석이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럼 같은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데 해석 차이가 엄청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걸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문둔갑의 그 어플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만드는 그 이 샘플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법은 알아야 되겠죠. 다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응용할 거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로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